자, 이번 시간에는 TET 그 기출문제 제45에 대한 실무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실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다운받아 놓았던 파일을 갖다가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갖다가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화면 이렇게 압축 풀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TET 클릭해 가지고 실행시키세요. TET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아무것도 안 떠. 왜냐면 나 지금 이거 하던 게 있어 가지고 얘를 종료하고 다시 자, 이렇게 설치할까요? 45에 예, 설치하세요. 확인 누르시면, 자, 여기 나왔나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수험 번호는요, 여기 제가 써드릴게요. 수험 번호는 C45, 그 다음에 111111 계속 치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감독관 확인 번호 있죠? 감독관 확인 번호는 YB 3이라고 되어 있어요. YB 영보이 3이라고 쓰시면 됐나요? 그래서 여기 C45 111 111 그다음에 이름 쓰시고요. 이름은 하얀솔. 그 다음에 여기 A형 클릭하시고요. 감독관 번호는 YB3. 그러면 쫙 설치가 돼서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눠드렸던 여기 프린트물 있죠? 기출문제 실무 수행 문제에서 1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놓고 1번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문제 푸실 때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꼭 확인하고 시작하라 했었죠. 여기 또 코로나에 맞게끔 마스크 제조업이래요. 그다음에 법인이죠. 제조업이라 그러면 제조기업이에요. 즉 FAT 1급하고 다르게 지금부터는 TAT 2급에서는 여러분이 비용 계정 설정할 때 비용 무조건 800번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용 처리할 때 500번대 쓰셔야 한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자, 마스크 제조업, 그 다음에 법인기업, 요거 먼저 한번 봤으니까 문제 1번부터 거래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3만원 초과 거래자료 입력, 3만원 초과란 말 나오면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영수증 수치명에서 작성하라는 얘기가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얘는 거래자료 입력은 대부분 일반 전표 입력을 얘기합니다. FAT 1급처럼 기초 정보관리 같은 건 이제 시험 문제 더 이상 안 내요. 1번 문제부터 바로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자료 설명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영업부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간식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래요. 그러면 영업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얘 계정 뭐라고 쓰셔야겠어요? 500번, 800번. 그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날짜는 영수증에 보니까 3월 5일로 되어 있네요. 3월 5일 해주시고요. 차별에다가 복리후생비 써주시고 금액은 20만원. 많이도 먹었네. 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현금으로 돈 냈다 그랬죠? 출금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영수증은 간단하게 입력을 끝냈어요. 그리고 그 설명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해보세요 그랬죠? 전체 화면 누르시고 여기 결산 재무제표 맨 끝에 보시면 두 번째 밑에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예, 그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딥다 영수증인 자료 입력하세요. 여기 날짜는 며칠 날짜요? 2020년 3월 5일. 그 다음에 상호는요, 다모아 마트, 다모아 마트 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성명은 권다정 사업장 주소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 사업자 등록번호 110-81-45128. 거래금액은 20만원. 자, 이렇게 떴는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항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그래서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계정 코드는 우리 복육생비라고 했었고요. 그냥 직원이고 직원 간식 정도 쓰면 되겠죠. 뭐 직원 간식. 제 생각에 이 적요라는 여러분 그 채점 대상 아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 옆에 거 조회해 보면 영수증 저기 증빙 제출 대상 2죠. 제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만 하면 끝난다 그랬었어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 1번 문제에 대해서 거래자료 입력하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과 2번 서식 다 완성했죠. 첫 번째 문제는 통과된 거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또 3점짜리인데 이번에는 기타 일반 거래래요. 뭔진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지금 증빙서류들이 부가세와 관련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부가세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만 저축보험 가입증서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생활 건강에서 계약 일자는 2020년 3월 1일 날이요.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장기간으로 들었네요. 자, 저축성 보험도 있고 보장성 보험도 있고 계약기간은 5년이라고 되어 있고 되게 많이 있죠. 자, 내용은 대충 봤어요. 자, 우선 내용이 그렇다는 거, 날짜가 아까 3월 1일이었다는 거 빼놓고요. 설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이게 뭔 내용인지. 다음 페이지로 넘겼더니 영업부 직원들, 영업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영업부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1회분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어요. 그럼 보통예금 계정 써야 될 거고 거래처 기업은행도 써야 된다는 것도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 50만원 중에서 저축성 보험은 45만원은 장기성 예금으로 처리하래요. 이건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시키는 대로 처리하시는 거고요. 보장성 보험료 5만원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뜻.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 날짜는 지금 돈 빠져나간 날짜리 보통 예금에 보니까 며칠 날 빠져나갔어요. 그건 전표도 25일로 해줘야 되겠죠. 차변에다가는 45만원에 대해선 장기성 예금을 해달라 했으니까 장기성 예금 조회해보세요. 장기성 예금 나와있죠. 이걸로 해달래요. 그래서 장기성 예금으로 해주시고 거래처는 어디였었어요? AT? 거래처는 AT라고 했으니까 AT라고 해주시면 AT 생명보험 해주시고요. 금액은 4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나머지는요. 나머지 5만원은 보험료로 처리해달라 그랬어요. 그 보험료는 지금 영업부 거라 그랬었죠? 821번 영업부 걸로 해서 5만원. 이 금액이 어디로 나간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죠. 기업은행 처음 이렇게 시험 볼 때 그 보통예금 계좌 여기 코드 번호 있잖아요. 계속 그 은행이 많이 사용될 거니까 코드를 한번 딱 보고 외워 놓으세요. 98000. 그래야지 조회하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칠 수 있겠죠. 기업은행 그래서 금액은 50만원.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달라는 문제였었어요. 자, 두 번째까지는 뭐 보편적인 문제이기는 했었는데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가 드디어 정부보조금 나왔죠. 이론에서도 나오고 실무에서도 이렇게 정부보조금 문제는 TAT 2급에서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TAT 2급에
추가된 항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우선 얘도 날짜만 확인한 다음에 4월 20일이네요. 정밀 분석기. 자, 거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제품 품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기계장치 구입하고요. 수취한 전자세금 계산서래요. 위 기계장치 구입을 위해 4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령한 정부보조금 1,000만 원이요. 상환 의무는 없고 포함한 구입대금 전액을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평가 문제는요. 1번 자산 구입 내역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요. 유형자산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세요. 그리고 또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세요. 돼 있죠? 다 읽어봤어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정부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얘는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매입이고 증빙서류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 일반 전표에서 입력해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요? 그쵸?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며칠 날짜? 4월 20일 날짜죠? 자, 부가세 유형은 지금 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우선 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몇 번? 51번. 품목 그대로 써주세요. 정밀 분석기. 써주셨고 금액은 얼마? 2,300만원. 그 다음에 사갖고 온 것은 스윙전자래요. 스윙전자라고 해놓고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표시해주고 분계는 지금 얘 금액 다 물러줬어요. 보통예금으로 보냈다 그랬었죠. 보통예금 통장 거기 내용 보시게 되면 다 전액 뭘로 해줬다 그랬어요.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줬다 그랬었죠. 그래서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에 원재료 뭘로 바꿔줘야 돼요?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해주시고 앞에 은행은 어디로 해줘야 돼요? 기업은행 해줘야 되겠죠? 아까 98000이었었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분계는 끝났죠. 즉, 이 분계가 지금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에 대한 자료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부보조금은 좀 낯설은지라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일반 전표에서 자료 입력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 4월 11일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차변에 지금 여러분 설명 들으면서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4월 11일 좀 조회를 해보세요.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이 이렇게 입금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아마 쓰여져 있을 겁니다.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드번호는 지금 제가 여기서 안 보이니까 여기 의미는 가로해 놓고 얘는 보통예금 계정에 차감 계정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고 코드번호로 아마 그게 나타나 있을 텐데 정부보조금 예금 차감 계정이 코드번호가 여러분 조회해 보시게 되면 몇 번으로 나와 있어요? 105번으로 나와 있다는 거 4월 11일 날 정부보조금 나온 거 알려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런데 4월 11일 날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우리 4월 20일 날 말이죠. 여기 4월 20일 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던 이 돈 다 포함해서 차변에 기계 장치 얼마 주고 샀어요? 2,30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해놓고 2,300만 원 이렇게 이체시켜 주었죠. 물론 전 부가세는 뺐어요. 부가세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지금 기계장치를 사기 위해서 정부보조금 이만큼 받은 거 있었죠? 그러면 보통예금은 지금 다 사용했잖아. 기계장치 사느냐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지난번에 얘 빼줘야 된다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를 상기 처리. 그래서 차변에다가 정부보조금 코드 번호는 몇 번이어야 돼요? 105번을 빼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정부보조금이 어디 따라 붙어요? 기계장치에 따라 붙죠. 그 기계장치로 분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 분기 처리는 문제에서 어디서 입력해달라 그랬어요? 일반 점표에서 입력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만 1000만원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차변에 제가 지금 코드 번호인지 알았으니까 105 해갖고 정부 보조금 1000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다가도 정부 보조금이에요. 정부 보조금 1000만원 이렇게 해놓고, 대신에 이 정부 보조금 대변에 쓴 것은 얘는 좀 두 개가 상기돼서 없어졌잖아요. 얘 없어졌죠. 얘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 정부 보조금은 지금 어디 사는데 다 들어갔어요. 이걸로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얘 정부 보조금 계정을 조회해 보시게 되면 일단 여기에서 얘 기계 장치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정부 보조금 이따가 제가 같이 조회해 보겠지만 코드 번호는 219번이에요. 얘는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근데 이거 지난번에 제가 정부 보조금 저기 하는 거 설명해 드렸던 거하고 똑같죠? 아니 문제 나오는 게 이거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요 자료를 제가 일반 점표 입력에다가 그대로 한번 다시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 가셔가지고 날짜는 며칠 날짜였었어요? 4월 20일 날 우리 지금 돈 이거 계산했던 거잖아요. 4월 20일 날짜로 차변에다가는 105 정부보조금 나와있죠. 얘는 별도로 포함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 1000만원. 보통 예금은 이제 다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자 정부 보조금 조회하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 하나는 자산 보통 예금에 대한 거고요, 하나는 기기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 그래서 정부 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대변에다가 100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달라는 문제였었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문제 한번 또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뭔가 보니까 우선 자료 설명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거래가 일어난 날짜는 7월 14일로 되어 있고요. 배당금 지급했네요.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자료 설명. 자료 1. 2020년도 중간 배당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이래요.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배당 종류는 현금 배당이네요. 현금 배당했고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당 기준일은 6월 25일이고 배당금 지급 예정일 14일날 지금 실행을 했네요. 자, 평가 문제는요. 배당 결의일 즉 6월 25일날 이사회 의사록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래요. 회계 처리를 참고해서 배당금 지급일인 7월 14일에 거래 자료 입력해 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배웠던 대로 우선 배당 결정됐을 때 회계 처리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짜는 여기서 나온 대로 6월 25일 날 배당 결정이 됐을 때 차변에서는 그 미처분 잉여금에서 얘를 지금 처분하는 거겠죠. 배당금이니까 차변에 뭐라고 쓰느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쓴다 그랬었죠. 네. 근데 이거 회계 처리할 때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뭘로 써야 된다 그랬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의 성격이지만 여기 코드 번호 375번에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기종으로 여기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가는 금액은 얼마가 나가야 돼요? 현금 배당으로 지금 3천만원 나와있죠.
이사회 의사록 보시게 되면 거기 배당금 총액 나와 금액이 3천만 원이잖아요. 1번, 2번에 보시면 배당 종류는 무슨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2월 이 잉여금에서는 3천만 원만 빠질까? 3,300만 원이 빠질까? 그렇죠. 근데 이익준비금. 그래서 여기서는 3,300만 원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6월 25일 거래를 분기하는 게 아니죠. 얘를 참고해가지고 7월 14일 날 분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부터 알아야지 7월 14일 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준비금은 지금 얼마가 되겠어요? 이익준비금 계정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해놨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또 뭐 현금 배당인데 현금 배당은 이날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계정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해놨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7월 14일 날 돈을 줘야 되겠죠. 배당금을. 그러면 여기다가 7월 14일 날 차변에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그렇지. 미지급 배당금 해서 얼마? 3천만 원 이렇게 써야겠죠. 대변에다가는요. 거기 보통예금 있잖아. 그렇지. 보통예금 3천만 원. 지금 이거 해달라는 얘기예요. 7월 14일 날짜로. 그쵸?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게 자료가 배당금 지급된 게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보다 적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아니 현금 배당하기로 했으면 3천만 원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배당금 지급할 때도 얘도 소득이기 때문에 반드시 못 빼놔야 된다 그랬어요. 부가세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예스. 하여튼 그래도 금방 나오니까 좋다. 예수금 부분 얼마가 되겠어요? 3천만 원에서 차이 나는 금액 전체가 다 예수금이 되겠죠. 3천만 원에서 2,538만 원을 빼게 되면 462만 원이 예수금이 되겠죠. 세무이급에서는 이렇게 예수금 띈다는 것까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62만 원. 회계 처리를 7월 14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위에 6월 25일 날 결의가 됐을 때 회계 처리하고 7월 14일 날 시행될 때 그거를 갖다가 봐드린 거야. 이익준비금은 손댈 필요 없겠죠? 똑같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항목이니까. 자, 그럼 저도 여기 일반 전표에다 보고 입력할게요. 날짜는 7월 14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미지급 배당금 써주시고요.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으로 예수금 몰라 얼마인지. 보통예금이 더 빠르겠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기업은행에서 써져 있는 금액을 먼저 써내죠. 2,538만 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다가 예수금으로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주어진 숫자 쓰니까 차이가 나와 있죠. 이거 보고서 462만 원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이렇게 분기 처리해달라고 문제가 나온 것이랍니다. 됐고요.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갔더니 지금부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및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아하니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날짜를 보니까 날짜는 5월 6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생한 거래 명세서래요. 제품 팔았으니 돈 받아야 되죠. 850만 원은 자기압수표 현금으로 받았네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 매출금이 되겠군요. 자료 입력하시고 거래 명세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보래요. 하면 되죠 뭐. 근데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해야 되겠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5월 6일 그쵸? 유형은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니까 11번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은 보건 마스크라고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 써주시고요. 수량은 없어요. 공급가액만 1,50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마스크 세상에다 팔았대요. 마스크 세상. 세금계산서는 표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발급해 줘야 될 거니까 분기는 혼합분기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혼합분기로 해서 제품 매출에 대한 거 차변. 지금 자기합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금액은 850만원.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출금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에서 800만원 해주시면 끝났어요. 자, 끝났으니까 5월 6일 날짜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2라고 쓴 거 네 번째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관리 클릭하셔서요. 날짜는 5월 6일 것만 조회를 하시게 되면 나오고, 자, 저는 이 속도가 되게 빠르죠. 왜요? 빠른 거니까 난 확인도 안 해. 해놓고 또 발급 대상 클릭하고 두 번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고 로그인하고 매출 제외하고 몰라 그냥 발행 누르면 끝. 그럼 여기 발행됐던 관리번호와 책번호, 건번호 쭉 다 되고 전송 성공했다고 나타나죠. 이건 뭐 별거. 이 문제는 되게 빨리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기는 한데 TAT 2급에 추가됐던 항목 잘못 발행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 있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예요. 그럼 얘는 대부분 메인 매출전표에서 당연히 입력이 될 테니까요. 메인 매출전표 클릭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6월 20일이죠? 6월 20일 거 조회해 보시고요. 근데 두 건이 있네요. 자, 자료 한번 읽어볼게요. 6월 2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메인 매출전표 입력되어 있죠.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 발급했대요. 자, 수정사항을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세요. 그 다음에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전송일자, 이거 신경 쓰지 말래요. 뭐 간단한 얘기죠. 자, 여기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기재사항 착오 정정 아니고 여기 뭐에 맨 마지막 거네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선택.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없죠?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또 쓸 거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죠? 또 확인만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음수로 표시하라는 거 다 지금 취소하는 거니까 음수로 자동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 건 입력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세금계산서 발행 가셔가지고 며칠 날 걸 조회하셔야 돼요. 6월 20일 걸 조회하셔야 되죠. 6월 20일. 자, 그러면 여기 전송되지 않은 거 클릭하시고요. 전자 발행 누르시고 또 클릭해서 세금계산서 발행 로그인 매출조회 그 다음에 해놓고 그냥 발행 누르면 끝난다 그랬죠. 발행 전송 성공.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무려 4점짜리예요. 발행해서 보내준 결과를 보였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지금 종쳤으니까 10분 쉬었다가 3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와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3번, 그 다음에 4번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부가세 부속서류 관련된 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내용들을 한번 발급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전체 누르고요. 3번 문제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점수 배점이 상당히 커요. 이거 8점짜리입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2월 20일 그 황사마스크 매출한 거에 대해서 자료 설명은요. 강남 성사와 매출 거래 시 발급한 세금계산 전자세금계산서 1이에요. 두 번째, 강남 성사는 2020년 6월 3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해 권고 결정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금 매출 그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근데 거기 가로해 놓고 단 대손 사유를 갖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 사유에는 지금 이 화해 권고 결정이 지금 없으므로 팔 기타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재판상 화해로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해달라는 문제예요. 대손 기준일은 2020년 2월 20일 이걸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렇게 이따가 자료 입력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여러분한테 입력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현재 다 입력되어 있는 그 거래가 대손 처리가 돼서 이렇게 지금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1번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해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렇게 대손세 공제는요 확정신고 기간에만 이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세액 공제 반영해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 보래요. 그 다음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공제받기로 했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 대손 확정일 6월 30일의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 외상매출금이죠. 에 대한 회계 처리 해보라고 아주 복잡하게 많이 냈어요. 근데 여기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을 하면 되겠죠. 1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라는 문제였었는데요. 그럼 거기 말 나온 대로 첫 번째 문제는 화면에 보시게 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해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고요. 자, 얘는 지금 1기 확정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입력하십니다. 입력하고 엔터 띵 치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총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그 대손 사유에 대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주로 입력을 했었는데, 이번 문제는 여기 기타 입력을 클릭하고서는 직접 대손 사유를 입력해 달래요. 뭐라고 입력하라고 그랬냐면 재판상 뭐라고 됐지? 화해. 이렇게 입력해 달래요. 뭐 입력해 달라면 입력하면 되는 거죠. 뭐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문제에서 대손 기준일을 매출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2020년 2월 20일로 해달라고 그랬고, 확정일은 매출로 알려줬어요. 그렇지. 6월 30일. 대손 금액은 얼마예요? 대손 금액은요, 아까 얘기했지. 외상매출금 또 공급 대가가 똑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대손 금액은 얼마예요? 550. 550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대손 금액은 이렇게 550이에요. 그러면 그 대손세 50만 원이 딱 계산되죠. 그러면 이 대손세 지금 얘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우리가 해놨던 거잖아요. 거기 세금계산서에 보면 매출세액 나와 있죠. 그 50만 원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못 내겠다는 얘기예요? 못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된 다음에 자 여기 뭐죠? 부도나는 회사 어디라 그랬었죠?
강남 상사라 했었죠? 강남 상사 해주시고요. 됐죠? 이렇게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보기에서 봤던 1번 평가 문제 1번에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해서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엔 뭐를 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서 만원에 대한 거 거기 받았다고 이게 만원 공제받기로 했다고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차감이냐 공제냐 이게 문제 나왔었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셔야 돼요. 조회해서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대손세 공제신고 서류를 작성했더니 여기 보세요. 지금 매출세액은 얼마예요? 원래 3,759만 1,846원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대손세 공제 해달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50만원 나왔죠. 미시 보여? 다시 할게. 자, 조금 전에 여기 대손세 공제신고서 여기 4월 6월에서 반영했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다 나왔어요? 금액? 네.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거래처도 넣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신고라고 그랬으니까 날짜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력해야 되죠? 입력하셨어요? 네. 거기 마이너스 50만원 대손세 가감 떴어요? 엉뚱한 날짜였을까 아마. 이렇게 대손세액을 갖다가 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납부해야 될 매출세액에서 50만원 차감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얘는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 마이너스로 대손세액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얘 금액이 회수가 됐다면, 다시 내야. 자 봐요. 그럴 때는 여기 똑같이 입력하는 화면은 똑같아요. 대신 여기 대손 금액이 마이너스로 입력하시면 여기 대손세액도 마이너스로 뜨겠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세는 플러스로 나오겠죠. 부호가 반대니까. 이해되겠어요, 민씨?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마이너스 50만원 대손세 공제 신청한 거 반영된 것을 봤으니 이렇게 하면 정확히 맞았어요. 자, 다음 문제는 뭐였었어요?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하면 대손세 공제 전자신고 공제 받는다 그랬죠? 그죠? 네. 자, 여기 화면 봐요.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얘는 어디서 입력해야 되냐면 요 칸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경감공제세액에서 번호 18번 있죠. 네. 18번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18번을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거기 54번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다가 직접 여러분이 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어? 응. 그리고서는 X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대손세 공제뿐만이 아니라 전자신고 세액공제에서 여기 만원 차감돼서 이렇게 뜬 거 보이시나요? 네.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얘도 확정신고 때만 만원씩 공제할 수 있어요. 언제만? 확정신고 때만. 예정신고 때는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확정신고 때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가 문제 두 번째에 대한 거,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한 거, 그래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해서 세액공제 만원 입력을 해 놓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예요. 대손 확정일 6월 30일 대손세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 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해 보세요. 날짜는 매출 날짜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6월 30일로 해주시고요. 자, 이거 입력하기 전에 요 배경 설명부터 다시 할게요. 지금 우리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어요. 외상 매출금 얼마 있었어요? 550. 550. 대변에는 제품 매출액 있죠? 매출 500. 이것만 다 좋다고 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었었죠? 부가세 예수금 50. 이렇게 뜬 거 기억나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제 얘 대손 처리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할 때는 우선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은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외상 매출금 얼마? 550은 다 없애줬어요. 자,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지금 대손세 공제 신청해갖고 차변에 지금 뭐가 와야지 돼요?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충당금에서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대손세 공제 신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바로 얼마가 빠져나가? 50만 50만 원은 빠져나가요. 그럼 우리가 대손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만 하면 돼요? 500만 원만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걸로 다 하면 되겠죠. 네. 근데 대손 충당금 얼마 있어요? 확인 안 해요. 재무상태표 가서 6월 30일자로 한번 조회해보세요.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400만 원. 그렇지, 거기서 찾으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은 지금 400만 원밖에 없죠. 네. 4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비. 대손 삼각비로 다 처리해야 되죠. 네. 얼마? 100만 원. 됐나요? 네. 이렇게 처리해 놓고 나니까 뭐 다 끝났지 뭐. 이해됐어요? 지금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외상매출금 550만 원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강조. 어차피 여러분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또 볼 거잖아. 미주씨 안 볼 거야? 줄 거예요. 응. 자, 봐요. 부가세 예수금 우리 대손 처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부가세 예수금은 대손 처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 음. 이걸 대손한 걸 알았는데 그때가 예정 기간이면은 저 예수금은 어떻게 해요? 일단 승계해서 없애고 가요? 예정 신고 때는 손 못 대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확정 신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제 없앨 때 같이 다 나눠서 처리해줘야 돼요. 그 전에는 물론 내부적으로 없앨 수는 있는데 대손이 확정돼야지 그때 없애야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법에서는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오케이?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도, 여기 대손 충당금도 회계 1급 때하고는 다르게 충당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지도 않죠. 그럼 이건 회계 담당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손 재무상태표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 계정별 원장에서 찾으면 좀 시간도 걸리고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주로 재무상태표에서 바로 찾아봅니다. 되셨나요? 그럼 저도 이거 입력해야 될 거 아니야. 원차변에다가는, 아니 우선 대변에다가 네. 외상매출금 강남 상사거 금액은 55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이 400만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는 대손 삼각비 있었죠. 100만원. 부가세 예수금 에서 금액 50만원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 다 끝난 거죠.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네. 자,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얘도 아주 잘 나오는 부가세 부속 서류 중에 하나인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예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보니까
우선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가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파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면세 품목을 사왔으니 증빙서류는 계산서겠죠. 네. 계산서에는 매입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계산해서 걔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작성한 금액이 계산이 되면 얘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줘야 되죠. 어떤 금액? 자, 봐요. 말로 하면 역시 헷갈리죠? 자, 봐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품목이 뭐냐면 양파라고 합시다. 차변에 지금 양파는 뭐 여기 원재료겠죠? 원재료를 100만 원어치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 원재료가 면세 품목이에요. 부가세 대급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기 원재료만 든단 말이에요. 대변에다가는 현금 주고 사왔다고 가정을 하면 이 양파를 갖고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으니 팔 때는 부가세 예수금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부가세 대급금이 없으니 이 사업자들은 매출한 부가세 예수금만 납부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세법에서는 이렇게 원재료를 사다가 즉 면세 품목을 사다가 여기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지금 여기 원재료 100만 원이 다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원재료를 했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는 없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얘 10만 원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공제. 여기 부가세 대급금으로 없는데 10만 원 이렇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재료는 얼마가 되겠어요? 90. 9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얘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작성을 해서 나온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우리가 그 계산서의 결과를 보고 차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써야 되고 대변에다가는 뭘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재료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10만 원어치를. 이게 이따가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마지막 파트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아닌 것 같은데? 됐어요. 진짜? 오케이. 자, 그럼 이건 계산을 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자. 지금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얘가 문제가 무려 점수 배점이 9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우선 자료 거기 면세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뭘로 와 있나요? 계산서류가 있죠. 그럼 얘는 일반 점표에서 입력해야 될까? 매입 매출 점표에서 입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얘를 여기 농민한테 직접 구입한 영수증이래요. 그러면 얘는 부가세와 관련되어 있는 영수증이 아니죠. 그럼 얘는 일반 점표에서 입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얘에 대해서만큼은 제조업체에서 농민한테 직접 구입한 것도 매입 매출 점표에서 입력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따가 이거 자료 작성하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자료 세 번째 거 보시면 면세 매입 영수증이죠. 그죠? 영수증 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법정 적격 증빙 아니죠. 그죠? 얘는 만약 입력할 때는 일반 점표 입력해서 입력을 해야지 되는데 일단 자료 4번까지 보고요. 4번은 의제 매입할 때 정산에서 예정 신고 때 신고했던 내역들을 먼저 알려주고 있죠. 지금 우리는 부가가치세 일기 예정 신고하고 있어요. 확정 신고하고 있어요. 확정 신고하고 있죠.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는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예정 신고 때 거 빼버리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따가 정산할 때 제가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료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자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설명 하나씩 읽어드릴 때 필요한 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본 문제 하나요. 주식회사 모두 생활 건강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절임식품, 과세식품이래요. 과세, 농산물은 면세품목인데 지금 절임식품이라서 과세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죠. 그래서 의제 매입 공제신고서를 갖다가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다음은 원재료 매입 내역 및 의제 매입세 관련 자료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자료 1은 매실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현금에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바로 입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두 번째 거요. 양파를 농민으로부터 외상으로 직접 농민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수취한 농산물 거래 내역세래요. 세 번째는 배추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랍니다. 자료 네 번째는요. 2기 의제 매입세액 정산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자료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료 마지막 거 5번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공제율은 104분의 4로 하자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 내용 한번 대충 읽어봤으니까 평가 문제. 자료 1번에서 3번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을 갖춘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이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적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적요는 지난번에 배웠던 6번 있죠. 6번이에요. 얘가 전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자료부터 입력해 봅시다. 매입 매출 전표 자료 1번 거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료 1번은 지금 10월 31일 2기 확정 기간이네요. 10월 31일 날짜로요. 10월 31일. 자, 유형은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지금 뭐예요? 그러면 부가세 유형 몇 번 선택해야 될까요? 오케이. 코드 번호 53번 선택하셔야 돼요. 53번. 품목은 거기 매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실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4,000. 단가는요 2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동양유통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양.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처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분계는요. 분계는 현금으로 거래했네요. 자, 원재료 떴죠. 네. 여기다 뭐 쓰라고요? 6번. 적요란에다가 8번 쓰면 안 돼요. 네. 6번이에요. 입력하면 뭐라고 나와요? 의제 매입세.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두 번째 거에다가는 잘 메모해 놓으세요. 우리는 지금 저기 제조업을 하고 있죠. 네. 제조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이렇게 적격증빙 아닌 영수증 계약서 이런 걸 받더라도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다. 어디서 입력한다고요? 매일 매출. 날짜는 며칠 날짜로 되어 있어요? 11월. 제가 입력하는 거 잠깐 보세요. 11월 30일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매입에서요. 여기 60번 해보시면 면건이 있죠. 면건. 이 면건은 여기서밖에 안 쓰여요. 기존 코드 번호가. 다시 면건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얘 사갖고 오는 거 양파는 면세품목이죠. 근데 증빙서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면건이에요. 원래 건별이라는 게 증빙서류가 적격 증빙이 없다는 걸 뜻하나 그랬었잖아요. 네. 여기 제조업체가 이렇게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 이렇게 적격 증빙 아닌 계약서, 영수증 아니면 사인한 뭐 그런 받았다 그래도 어디다 입력해 준다?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한다고요.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뭘로 선택한다? 면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면건 선택해 주시고요. 품목은 양파라고 그랬어요.
양파. 그다음에 수량은 300. 단가는요. 단가도 모르겠는데 390만 원을 나눠주세요. 390만 원. 얘는 반드시 나눠주셔야 돼요. 나누기 300이니까 3만 원, 13,000원 나오네요. 뭐야? 13,000원일 것 같은데 13,000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처는 박수창씨라고 되어 있네요. 박수창씨. 여기는 엔터 치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외상으로 했죠? 2번 눌러주셔야겠네. 원재료 됐고, 자, 원재료 또 뭐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6번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료까지 다 입력을 해봤어요. 됐죠? 자, 그 세 번째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얘 배추를 사갖고 왔는데 적격증빙 아니죠? 얘는 농민이나 이런 데서 사온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하나마트에서 사왔어요. 즉 사업자한테 사갖고 왔는데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얘 어디에다 입력해야 돼요? 얘는 일반전표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사업자이기는 한데 적격증빙인 걸 안 받았잖아요. 그죠? 일반 영수증이기 때문에 얘는 날짜 12월 20일 해주시고요. 서변에다가 뭐 써야 돼요? 원재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필요 없고 금액은 20만원. 대변에다가는 다 뭘로 했다 그랬지? 자료 3번은 이게 또 현금으로 했나요? 현금 출금전표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적유에다가 6번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의제매 공제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왜? 뭐가 다른 거예요? 적격 증빙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하나마트는 사업자예요. 사업자로부터는 반드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의제매 공제 신고 작성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확실히 다솜씨가 옆에 있으니까 빠르긴 하네. 자, 그러면 거래 자료에 대한 거 다 입력을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좀 모작성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가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자료 1번서부터 4번을 참고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 공제 신고서 거기다 줄쳐놓고 이제 그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전체 화면에서요, 해당되는 것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있죠? 얘를 클릭해 봐주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신고 기간은요 10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적혈에다가 6번 입력해놨던 거 공급자 딱 떴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화살표 좀 눌러보세요. 눌러보게 되면 의제 매입 신고됐던 거 금액들 밑에 화면에 쭉 다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 자료에서는 별로 지금 여러분이 입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입력한 자료를 그냥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매입세액 정산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매입세액 정산 눌러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 자료에다가 지금 이익에 발생한 것들 자료를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 자료는 어디 나와 있냐면 자료 4에 보시게 되면 2020년 이익 예정이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절임식품 제조와 관련된 과세 표준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이익이 예정은 3억 5천, 이익이 확정은 2억 3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과세 표준에다가 지금 그 금액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과세 표준은 예정 거 얼마라 그랬어요? 3억 5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확정은요 2억 3천 이렇게 입력만 해 주시면 돼요. 어디 써 있어요? 거기 자료 4
예정 금액이요? 어. 네. 그래서 지금 금액을 우선 예정 때 판매된 과세표준과 확정 때 판매 기준을 항상 문제에서는 알려줘요, 이렇게. 근데 어디에다가 자료를 넣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은 입력하는 칸 확인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단기 매입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거기 자료 사에 보시면 예정 신고할 때 면세 매입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예정 신고 때 740. 아닌데 의제매입이야? 284만 6,193. 아니 여기 자료 4번에 보시면 예정 신고 시 면세 매입 금액 나와 있잖아요. 7,400. 7,400. 그다음에 여기 확정분은 우리가 지금 확정 신고 때 계산한 금액 다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은 자료 줬을 때 최소한 요 세 가지만 정확히 입력할 줄 알면 계산은 이 회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요. 자,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예정 신고 때도 이제 의제매입 공제 받았겠죠. 예정 신고 때 받은 건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전체를 다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기 확정, 이기 예정 확정 다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매입세액 정산 의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자료는 2기 때, 즉 2기면은 7월 1일부터 그다음에 12월 31일 자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뭘 빼주냐면 예정 신고 때 그걸 빼주는 거예요. 예정 신고 때 했던 걸 빼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화면을 잘 봐야 돼. 지금 여기서 설명했을 때요, 이 과세 표준에 지금 확정 신고 때 팔린 것만 과세 표준 넣었어요. 예정 것도 넣었어요. 예정 것만. 과세 표준에 예정 것도 넣었고 여기 확정 것도 넣었잖아요. 따로 넣었어. 문제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 작성할 때요, 예정 거, 확정 거, 과세 표준 판매된 거, 예정 거, 확정 걸 다 넣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계산하겠다는 뜻이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것도 예정 때 매입한 거, 확정 때 매입한 거 두 개 다 넣었죠. 네. 그럼 계산은 이게 지금 2기 전체 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정 때 벌써 우리 그 7월 1일부터 9월 31일 2기 예정 때 이거 계산 똑같이 한번 했었겠죠? 아니, 했어요. 했을 때 여기 그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이 벌써 있어요.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료 사에 보시면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 벌써 받은 금액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정 신고 거 반영 안 했을 때는 매입세 공제 얼마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600 얼마 나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거는 2기를 전체 다 계산한 금액이고요. 예정 신고 받았던 건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자료를 어디든 입력한다? 24번. 그래요. 여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다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284만 6,153원 얘를 입력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얼마가 나오게 돼요? 322만 6,923원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작성이 끝난 거야, 이게. 근데 여기다 사실 입력한 거 뭐 있어요? 요 세 개밖에 입력 안 했지 뭐. 네. 아, 4개. 자, 근데 봐요. 지금 이거 계산한 이 밑에 322만 6천원 이거 왜 계산한 거예요? 공제받으려고. 그럼 차변에 얘 회계 처리 해줘야 되잖아요. 네.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공제받을 때는 부가세 대급금이라 그랬죠. 네. 대변에다가는 원재료 빼주라 그랬죠.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부가세 그 관련된 부속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요 다음 절차는 회계 처리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셔야 돼요. 항상. 그럼 또 아까처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를 하셔야겠죠. 이번에는 언제 거를 해야 돼요? 2기 확정이니까 그렇지. 2기 확정을 조회하셔야 돼요. 10월 1일부터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한 그 자료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얘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제를 해주겠다면 불공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14번 있죠? 금액 얼마로 나와 있어요? 8,390만 원하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걔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그 부속 서류가 의제 매입세 여기 관련해서 자료가 여기 딱 나오죠? 네. 확인했어요? 얘는 여기 부가세 부속 서류 작성 문제는 맨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여기서는 부속 서류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틀려집니다. 왜? 이 부가세 신고서 나가게 되면 얘는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채점할 때 이거 본단 말이죠. 아시겠죠? 들어가서 저장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냥 나가면 저장한다고 물어봐요. 그래도 있으니까 저장해 놓으시라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3번의 문제 보세요. 평가 문제 3번에 뭐라고 해놨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내역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랬죠? 반영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예요? 조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회만. 조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조회 안 하면 틀립니다, 이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4번. 지금 아까 계산됐던 금액 322만 6,913원. 회계 처리해줘야 되죠? 얘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나요? 일반 전표명에서 회계 처리하나요? 그쵸? 날짜는 며칠 날짜로 해달래요? 12월 31일자로 처변에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부가세 대급. 오케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금액은 322만 6천. 923.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다가는요 원재. 원재료 해주고 322만 6,923원 해주면 끝날 것 같죠? 뭐 하나 빠졌는데? 네? 뭐가 하나 빠졌어 여기서. 원재료는 재고자산이에요. 원재료가 지금 판매가 됐어요, 얘? 원재료가 적유 몇 반? 8반. 원재료가 판매가 된 게 아니라면 타계정 대체해줘야 된다는 거. 이래서 얘가 9점짜리 문제랍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몇 번만 지금 설명 들은 대로 차후에 차근차근 몇 번 반복 연습하셔야지 돼요. 안 하면 전혀 기억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문제는 결산 문제예요. 결산 문제는 문제 3번 하고 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오늘 하지 않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아까 그 6월 20일자 거 있잖아요.